네, 10초에 거둘게요. 이름이랑 생일 다 썼나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낼게요. 다 내주세요. 다 내주세요. 네, 미니미 좀 OMR 좀 모아주세요. 자, 다른 친구도 오늘 리플렉스 빈칸 교재랑 리뷰북 안에 보면 주간 순사합이라는 자료 있을 거야. 그것도 하나만 미리 꺼내놓을까요? 오늘 1교시 끝날 때 이 주간 순사합이라는 것도 할 거니까요. 미리 한번 리뷰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뷰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주간 순사합도 한번 꺼내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못했네요. 신규생 친구들도 꽤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저 수업 오는 날, 제 수업 오는 날 혹시나 생일이다. 그러면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가벼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드립니다. 자, 오해하지 마. 내 수업 오는 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수업 오는 날 혹시나 생일이면 알려주시면 제가 조그마한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니까요. 생일이면 알려주시고요. 라이브 보는 친구들도 화요일이 오늘 생일이다. 그러면 가볍게 뭐 어디 이렇게 뭐 지우고 인증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가볍게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카톡 주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 교재 한번 펴보시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간단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빈칸 문제 푸는 방법 배웠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표시하는 그리기, 입체적 그리기를 배웠어. 그래서 빠르게 한 번만 쭉 가볼게. 역접 뒤에 중요하다. rather, instead 같은 거 뒤에 중요하다. 근데 특히 on the contrary 같은 것도 얘들아 앞에 부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rather이나 instead처럼 오히려라고 쓰이는 거니까 그 뒤에 중요하다라고 미치실 수 있어야 돼. 다음 주 문제에 있습니다. 예시 앞에나 뒤에 일반적 얘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진술 뒤 중요하고 마지막 문장 그래서 결론을 나타내니까 중요하다. 이런 정도 얘기했고요. 통념 뒤 진실, 즉 생각하다 밑다류가 나오면 이거 통념일 수 있겠네. 이 정도 생각하고 내용 전환되는 부분에 주목해라. A가 아니라 B달들 1번 비교구문. 비교구문 핵심 내용 비교 대상 대해쭉 떠올리면서 밑줄 치시고 나레이 버비 특히 세미콜론이 나올 때도 세미콜론이 무조건 벗이라는 게 아니라 앞에 not이 나와 있으면 벗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중요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rather than 나와도 중요하고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라,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표현 나와도 중요하고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해결책이 나와도 중요한 거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뭐 좋다, 중요하다 이런 정도 표현 나와도 중요하게 잡으세요. 실험이나 연구 결과가 중요한데 그냥 나 실험 연구 결과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하니까 실험 연구 결과를 조금 자세히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과 주로 나오니 show, find, suggest, indicate, conclude, discover that 뒤에 중요하다. 이 정도 느끼시면 되겠고요. 질문이 나왔어.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내용 계속 생각하면서 요거에 대한 답변에 주목하면 주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비 웃고 답이 기억나죠? 이때 강조금은 부정어 도치 마지막으로 뭐뭐 하지 않으면 안 좋아요. 이런 거 나면 중요한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실전 문제 3번 25쪽 실전 문제 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실전 문제 3번은 사실은 주제는 쉽다. 주제는 쉬운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야. 그럼 틀렸으면 본인이 뭘 잘못해서 틀렸는지 한번 잘 체크해봐. 주제는 너무 쉬운 게 세 번째 줄에 대놓고 예를 들면 하고 나오니까 이 예시합 일반적 얘기 충분히 밑줄 치고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우리 예시 나오면 예시합 일반적 얘기 다시 읽고 밑줄 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농업을 습득하고 그 후에 거부하는 게 적응 전략이 되었대요. 지역 환경에 맞춘. 뭐 했던?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농업을 습득하고 거부하는 게 적응 전략이었대. 그럼 이 정도 내용 딱 밑줄 치고 이 내용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라고. 그럼 뒤에 내용들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수렵 채집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 수렵 채집인들은 이전엔 농부였는데 500년쯤에 농업을 버렸었대. 농업을 습득했다, 폐기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뒤에도 수렵 채집인이 원래 농부의 후손이었대. 근데 어떤 농부? 2차적으로 수렵 채집을 다시 받아들였대요. 유용한 라이프 스타일로서. 뭐한 후에 농작물 실패나 영양 부족 같은 걸 겪은 후에 어렵지 않게 다 농업을 습득했다, 폐기했어요. 이런 정도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 4번 문장에 그래서 빈칸 문장 딱 읽었을 때 주제는 쉬워. 농업을 습득했다가 폐기하는 게 적응 전략이었다가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왜 틀렸냐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놓쳐서 틀린 거야. 항상 빈칸 문장 읽었을 때 어떤 생각? 2, 3초 정도 나 이러이러한 거 찾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재 풀 때는 하늘색 네모칸에 쓰는 습관 기르자고 했잖아. 그래서 가보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인간사회의 농업화라고 불리어지는 과정이 어떠한지야. 얘들아, 우리가 왜 밑줄 치면서 읽는 거라고? 밑줄 친 부분에 웬만하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있다고. 농업화라고 불리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보여. 뭐랑 같은 말이야? 요 농업, 이게 농업화라고 불리어지는 과정과 같은 말이니까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가면 되겠어요? 습득했다가 그 후에 폐기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런 정도 말이 들어가주면 되겠다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물론 답은 나오지만 우린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다 한번 적어볼까? 우리 오늘 챕터 2에서 이런 거 배울 거야. 챕터 2에서는 빈칸이 중반에 있으면 뒤에 무조건 근거가 있어, 이런 거 배울 건데, 이렇게 빈칸이 중후반에 있을 때, 즉 빈칸이 중후반이라는 건 빈칸 뒤에 딱 한 문장만 나와 있을 때, 이때도 있잖아. 물론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 이럴 때는. 근데 한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웬만하면 근거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빈칸 뒤에 딱 한 문장 남아 있는 것도 웬만하면 근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농업화라고 불리어지는 과정이 있는지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거야. 그럼 어렵지 않게 이 빈칸 뒤에서 어떤 얘기 나와? 농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럼 빈칸에는 어떤 말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어? 받아들여졌다가 그 후에 버려집니다, 이런 정도 얘기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받아들여졌다가 그 후에 버려집니다, 이 정도 얘기. 습득했다가 거부했어요, 이런 정도 얘기 기준 딱 잡고 1번 고르면 반드시 되돌려질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부정되는 것끼리 지우면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농업화가 되다가 되돌려지는 거니 이게 바로 농업화 버리고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거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애들이 맨날 틀리는 게 little이야. little이랑 few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거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항에 직면해서 수렵 채집으로 바뀐 거니까요. 2번 답이 될 수 없겠다. 보통은 이 문제를 3번 고르고 틀립니다. 3번 고른 친구들은 선생님 적응 전략이라면서요. 나 밑줄 치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해서 적응이 필수적이다 골랐는데 왜 틀렸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뒤에 몇 개 한번 적어볼까? 이게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생긴 오답이야. 여기서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만약에 농업을 습득했다가 거부하는 게 어떻니? 라고 나왔으면 3번이 정답이지. 왜? 농업의 습득과 거부가 적응 전략이다 라고 했으니. 근데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는 농업화라고 불리어지는 과정이 어떠한지잖아. 그럼 3번의 정답이면 농업화라고 불리어지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어요 해버리면 농업이 필수적이었다가 돼버린다고. 즉 이글 주제랑 정반대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4번 우연의 일치 전혀 아니고 농작물 실패 같은 거 겪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애들이 두 번째로 많이 고르는 건 5번인데 저 5번의 이 표현 너무 중요하다. 몰랐으면 꼭 기억해야 돼. subject to는 쉽게 쓰면 affected by의 뜻이야.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즉 농업화가 다시 고려에 영향을 받았다까지는 맞는데 다시 고려된 거니까. 근데 여기 웨얼리가 있으니까 틀렸죠. 다시 고려가 안 됐다 하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말로만 복수 포인트 할게. 필기분의 복수 포인트는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예시합 일반적이게 중요하다. 보자마자 앞에 다시 읽고 밑줄 친다. 그리고 틀린 친구들은 다 뭐 놓친 거야?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대로 안 잡고 그냥 찔러놓은 거라고.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항상 제대로 2, 3초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빈칸 뒤에 한 문장만 나와도 근거일 가능성이 높다. 쌤이 이 얘기 오늘 총 3번 할 거거든? 제가 한 번 얘기했다. 이따 제가 3번째 할 때 못하면 안 돼요. 알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4번까지만 해서 4번까지 하면서 간단하게 몸 좀 풀어볼까요? 3번, 4번까지 좀 쉬운 문제들이니까.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에 따르면 인구 사이즈랑 복잡성의 증가는 driving force 하면 원동력, 추진력이라는 뜻으로 다음 주에 배우는데 미리 적어볼까?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즉 인구 사이즈의 증가와 복잡성의 증가는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초창기의 스몰 커뮤니티는 하고 나왔네. 이 초창기의 스몰 커뮤니티 딱 보자마자 과학 발전의 구체적인 과정이 나오고 있네. 이 정도 느꼈으면 너무너무 잘했고 보통은 2번만 읽고는 못 느끼고 3번 정도 딱 봤을 때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여기 정도부터 이거 확실하게 예시네 라는 확신이 들거든. 그럼 여기서 뒤늦게 예시라는 거 알았어도
다시 한번 예시 앞 일반적 얘기 다시 읽고 밑줄 치라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즉 이 글의 주제 인구 사이즈랑 복잡성의 증가가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었어. 요 정도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얘기 나왔냐면 인구 사이즈가 증가해야 돼. 요런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5번 문장에 그러나 하고 나왔으니 밑줄 쳐야죠. 많은 인구가 필수적이긴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과학이 발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대. 인구 사이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대. 그럼 안 봐도 잘 읽었으면 어떤 내용이었어? 뒤에는 복잡성이 증가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겠어요? 가보면 어떤 제국은 컸어. 그러나 하면서 여기 역접 뒤니까 밑줄 쳐야지. 뭐? 제국을 하나로 묶는데 요구되는 엄격한 사회적 통제는 과학에 이롭지가 않았어. 이 정도 얘기 나왔네. 그럼 여러분들은 빈칸 문장 딱 읽고 또 뭐 해야 돼?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이런 거구나 라고 딱 파악해야 돼. 가보면 과학이 초기에 nurturing하고 nurturing 모른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꽃 피우는 것이 어떤지를 찾으면 되겠다고. 과학이 초기에 nurturing하고 나중에 꽃 피우는 게 어떤지 찾으면 되는데 우리 왜 밑줄 치면서 읽는다고 얘들아? 밑줄 친 부분에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물론 다시 읽으면서 얘랑 똑같은 말 다시 읽어서 찾아서 뭐 답 골랐으면 잘했죠. 근데 매번 모든 빈칸 문제를 2번씩 읽고 풀 거야? 이렇게 풀면 그냥 2번씩 읽고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애초에 밑줄 치면서 중요행에 밑줄 치면서 읽으면 여기에 얘가 있다고 믿으면 보이니까 한 번만 읽고 그냥 답이 골라진다고. 과학의 초기 육성과 나중에 꽃피움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과학의 발전 이거랑 같은 말이니까요. 빈칸에는 어떤 말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어? 인구 사이즈랑 복잡성의 증가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정도 말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역접 뒤에도 밑줄 쳤지? 여기도 근거 있다고 믿잖아? 그럼 보여. 뭐가? 봐봐. 과학에 이롭지 않았어요. 이 말이 과학의 초기 육성과 나중에 꽃피움 이거랑 반대되고 있는 거 느껴지나요? 그럼 빈칸에는 어떤 말 그대로 들어가야 돼? 엄격한 사회적 통제 이거에 그대로 반대말 들어가야겠네.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없어요. 엄격하지 않아요. 이런 말 들어가줘야겠네. 마지막으로 큰 붕어의 브레인. 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무슨 말 할지 보여야 돼. 봐봐. 자, 내가 여기서 무슨 말 하겠어? 착한 사람 눈에 내가 바로 여기다 쓴 거 보인다고. 내가 무슨 말 하겠어? 적어볼까? 빈칸 뒤 한 문장. 뭐일 가능성 높아? 근거일 가능성 높다. 생각하고 보면 보인다고. 이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연습해 보는 거야. 이 빈칸 뒤에 과학의 초기 육성과 꽃피움이랑 같은 말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보인다고. 지금부터 한번 해볼래? 시간 10초. 얘랑 똑같은 말 찾고 이런 말도 마킹해야겠구나 라고 한번 찔러 넣어보세요. 할 수 있겠어. 어디? 뒤에 나와 있는 과학이 이성을 따르게 했어. 이게 사실 과학이 꽃 피운다 이거랑 사실상 같은 말이니까 빈칸 어떤 말 그대로 들어가주면 돼? 이거 상업의 융성함과 권위주의적인 종교의 쇠퇴 이런 정도 말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다고.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식으로 뒤에 웬만하면 있을 거야. 이런 정도 마인드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 기준으로 답 한번 골라보면 보통 많이 고르고 틀리는 게 3번이야. 틀린다면. 큰 커뮤니티에서 일어나. 이건 너무 맞지? 근데 그 뒤에 뭐가 틀렸어? 엄격한 게 틀렸다고. 엄격하지 않아가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5번에 제대로 딱 마킹했으면 어때? 크고. 이게 바로 뭐야? 인구 사이즈가 크다. 느슨하게 구조화되었다. 이게 바로 뭐야? 엄격하지 않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복수 포인트는 갑자기 구체적인 얘기 나온 예시로 반응하기. 그러나 뒤에 밑줄 치기. 역접 뒤에 웬만하면 근거 가능성부터 생각하고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찾아보기.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왜? 이 문제는 쌤이 올해 수능을 예측해봤어. 올해 수능. 지금 봐봐. 출처 봐봐. 지금 출처 뭐라고 됐어? 25학년도 수능, 니네가 볼 수능 33번 문제로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헤이크가 15학년도예요. 질문이 뭐가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배웠던 이 사실들은 써먹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5번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쉬우니까 5번은 정답은 2번이었어요. 6번부터가 어려워. 근데 오늘 쌤이 6번, 7번, 8번 하면서 여러분께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거든.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자, 가볼게요. rules, 규칙은 게임 신호의 포멀한 타입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하고 나왔네. 여기서 그들이 뭐겠어? rules랑 같은 말이겠네. 그치? 규칙은 우리에게 테스트의 구조를 말해주고요. 무엇이 성취되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어떻게 성취하는지 말해준대. 이런 의미에서 빈칸화돼요. 여러분 이렇게 빈칸이 한 문장 통째로 쳐져 있으면 그럴 때는 그냥 주제 쓰는 거예요. 빈칸이 한 문장 통째로 쳐져 있으면 그냥 주제 쓰는 거야. 근데 하나만 해보자. 역시나 이것도 이 문제를 풀 때 안 해도 지장이 없어. 그런데 하면 좋은 거니까 해보자. This sense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 우리 저번 주에 서버 33번 문제 풀면서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서버 33번 문제 풀면서 뭐 우리가 선동가에 의해 페이크 뉴스 믿어 그 지문 풀면서 어떤 거 배웠어요? 진짜 글이 이해가 안 됐어도 적어도 이렇게 하면 답은 낼 수 있었다 하면서 어떤 거 가르쳤지? this 다음에 빈칸이 나오면 적어도 바로 앞 내용이라도 꼭 근거로 마킹하라고. 얘만 읽고 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얘는 꼭 근거로 마킹하라고. 그럼 운 좋으면 한 번에 답 나오고 운이 없어도 오답선지 2개 정도는 제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얘를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내용도 마킹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규칙은 무엇이 성취되고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말해줘요. 이런 정도 말이 들어가줬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4번 문장에 only within the rules 있는 이 문장 밑줄 쳤으면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 아마 신규생 친구들은 여기에 밑줄 치기가 좀 어려웠을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자. 얘가 왜 밑줄 쳐야 돼? 뭐 나와서? 혹시 부정어 도치가 되고 있는 거 느꼈어요? 근데 부정어 도치가 뭔지 잘 모른다면 쌤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부정어 도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only 부정어 도치야. 그냥 only도 부정어 취급을 하거든. 쌤이 왜 only가 부정어예요? 그래서 저번 주보다 목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저 저번 주에 너무 미안해서 한 주 내내 톤을 낮추면서 수업했어. 오늘 목이 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원인 결과가 맞아요? 맞다고 쳐. Only you 네가 아닌 날 고칠 수 없어. 별론데? Only you 네가 아닌 날 고칠 수 없어. 어때? 너만 고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고쳐. 이런 의미라고. only의 이 속뜻이 엄청 중요한 게 only는 나머지 경우는 아니야. 이런 정도의 속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only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직 너만 틀렸어 이 문제라는 건 어때? 나머지 애들은 안 틀렸다 이런 뜻인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only는 좀 특이한 게 얘가 꾸며주는 구나 절이 있는데 그 구나 절이 앞으로 같이 꼭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only가 여기까지 수식해주고 있구나를 보여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가 도치가 되죠. 비동사 같은 게 있으면 비동사 주어, can 같은 게 있으면 조동사 주어 동사, 일반적으로는 주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도치가 되죠. 물론 have 동사 주어 pp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도치된 걸 알아차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문장 구조가 보여야 즉 얘를 주어로 해석해서 은는이가 붙이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 only가 뭘 꾸며주고 있는 거야? within부터 baseball까지 꾸며주고 있다. 이게 보여야 돼. 그 다음에 do 밑에 있는 얘가 주동사, the activities 얘가 주어, make sense 부분이 동사 이렇게 도치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가 만약에 안 보였다. 그럼 냉정하게 그 전까지 진짜 정말 공부를 안 한 거야. 해석 연습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 수준인 거야. 쟤 어떡하죠 저 그래요? 그게 아니라 과거를 후회해서 뭐해. 이제부터라도 밀리지 말고 해석 연습 여기 교재에 있는 것만이라도 내가 틀린 문제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린 문제만이라도 해석 연습하면서 꼭 가라고. 자 지금부터 가볼게. 오직 바스켓볼이나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의 규칙 안에서만 점프 슈팅이나 필딩 그라운드 볼사 같은 활동들이 이해가 되고 가치를 띠게 됩니다. 이 말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규칙 내에서만 얘네가 이해가 되고 가치를 띠게 됩니다. 이 말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5번은 그래도 좀 밑줄 치기 쉬운 편인데 지금도 시간 5초 줄게요.
왜 밑줄 쳐야 돼? 이것도 특수구문에서 배웠던 건데 왜 밑줄 쳐야 돼? 보여? it is 명사 that 동사 형태니까 이때 강조구문 나오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가보면 정확하게는 규칙이 만들어낸 인위성, 즉 해결되어야 될 독특한 문제가 쉼표 나왔으면 앞이 동격이야. 규칙이 만들어낸 인위성, 해결되어야 될 독특한 문제가 스포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이렇게 있는 말 그대로 집어넣어야 안 틀린다고. 있는 말 그대로 집어넣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의 답을 못 고르는 애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쭉 읽고 규칙 중요하네. 이 정도 하니까 답이 답처럼 안 보이는 거야. 있는 말 그대로 규칙 내에서만 활동이 이해가 되고 가치를 띠게 되어 규칙이 만들어낸 인위성, 해결되어야 될 독특한 문제가 특별한 의미를 줘요. 이렇게 있는 말 그대로 마킹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핑크색 네모칸에 쓰고 가장 가까운 골라봤으면 1번 일단 답부터 고르자. 규칙은 스포츠가 특별한 의미를 발달시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해준다고 했고요. 5번에서. 그래서 2번 딱 봤을 때 이제 그냥 대충 읽은 애들은 뭔 개소리 하고 제끼는데 쌤 시키는 대로 있는 말 그대로 마킹한 친구들은 규칙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뭐한 인위적인. 이게 어디 나왔어? 5번 문장에 규칙이 만들어낸 인위성.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게 어디 나왔어? 4번 문장의 make sense랑 똑같은 말인 게 바로 느껴진다고. 그래서 있는 말 그대로 마킹한 친구들한테는 정답 2번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 3, 4번이 아닌 이유는 이따가 할 건데 적어도 요 정도. 우리가 있는 말 그대로 마킹하라는 건 정답 제대로 골라내기 위해서니까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문제를 풀면서 많이 느낄 거야. 김기병이 하라는 대로 박스에 하라는 대로 있는 말 그대로 썼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구나. 다음 주부터 하자. 이 생각 들어야 돼. 왜? 오늘 수업 끝나면 이제 우리한테 6주밖에 안 남았어. 이 교재로 연습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근거 잡고 훈련할 수 있는 날이 딱 6주야. 한 주 한 주가 소중한 거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해오세요. 됐나요? 저 그럼 이제부터 어떤 마인드로 글을 읽어야 될지 지금부터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줄게. 밑줄 치는 건 이제 정답을 확실하게 골라내기 위해서지만 글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 밑줄 잘 쳐놓고 얘를 중요하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즉 규칙이 만들어낸 인위성이 스포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잖아? 그럼 그 뒤에도 어떻게 읽히는 거냐면 이 부분 봐봐. 사다리 사용하지 않고 공 넣는 거, 일정 거리 떨어져서 공 던지는 거, 이게 바로 규칙 혹은 규칙이 만들어낸 인위성이야. 그게 중요한 게 돼요. 이게 바로 뭐야? 스포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줘요. 그 뒤에도 규칙을 존중하는 것, 이건 규칙. 그 뒤에 나와 있는 훌륭함의 창조와 의미 발생의 여지를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특별한 의미를 줘요. 그 뒤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활동에 참여하는 게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런 걸 탐구하게 해요. 이게 바로 특별한 의미를 줘요. 즉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지막 8번 문장에 있었던 이거의 중요한 내용에 맞춰 읽으면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활동에 참여하는 거.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규칙.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느꼈으면 제일 많이 고르고 틀리는 4번 정도는 절대 안 골랐겠죠. 실생활과 유사하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며. 그러면 얘는 실생활과 다르다가 돼야 되겠고 이 글의 주제도 누가 봐도 2번이니 정답 2번. 이 정도 판단 내리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복스 포인트. 부정어 도치 나오면 중요하다. 이때 강조구문 나오면 중요하다. 그리고 제발 6, 7, 8번 세 문제 풀면서 뼈저리게 느낄 거야. 지문에 있는 말 그대로 마킹하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여기서 피크색 네모칸에 쓰라고 했었고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풀 때는 마음속으로 한번 써야 돼. 이런 말 들어가야 돼라고 딱 쓰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거 고르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자, 7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희 애가 이제 4살짜리 딸도 있고 2살짜리 아들도 있는데 저희 2살짜리 아들 이름이 지혁인데 16개월 된 친구인데 운동에 확실히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애가 나중에 운동을 하고 싶어 하면 운동을 시키려고. 왜냐면 얘가 첫 돌 전에도 진짜 미친 괴력이었던 게 책장 있잖아. 그걸 잡고 애가 지가 걷지도 못하는데 그걸 잡고 매달려요. 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팔 힘이 어마무시해. 그래서 요즘에는 말귀를 좀 알아들어. 말은 못하면서. 그래서 빨래통 갖다 놔 이러면 빨래통을 갖다 놔. 끌어서 꽤 무거운데. 근데
얼마 전에 쌤이 저희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애들 얼굴 거의 못 보다가 아침에 한 5분 정도 놀아줬어. 5분 정도 놀아줬는데 이제 우리 집에 고무공이 있다? 이 새끼가 이제 공 차는 거 좋아해. 근데 내가 이제 고무공으로 이제 얘 약 올리려고 화려한 이렇게 발재간을 하면서 얘를 제끼려고 약 올리려고 제끼려고 딱 했는데 이 새끼한테 뺏긴 거야. 16개월짜리한테. 그래서 향후 거의 김민재급 잠재력 아니에요? 이 친구 성공하면 빨리 은퇴해야겠다. 자, 지금 7번 문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장. 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자, 두 번째 줄에 for instance 이 친구 딱 보자마자 당연히 예시합 일반적 얘기 다시 읽고 밑줄 쳤을 거야. 그럼 분명히 물론 그래 해석 실력이 많이 부족하면 in step with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얘는 되잖아. 이상적인 사운드 퀄리티는 변한다. 이건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밑줄 쳐놨어도 두 번째로 많이 고르고 틀리는 오답이 4번은 안 고른다고. 이상적인 사운드 퀄리티에 대한 합의. 이상적인 사운드 퀄리티가 달라진다며. 그러니까 틀렸지, 그치? 할 수 있겠어? 여길 놓쳤는데요? 여길 놓쳤다 치자. 5번 문장에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야 돼? 좋은 대학이었어.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어때? 예시로 반응해야지. 그래서 예시합 일반적 얘기인 이 부분 딱 밑줄 치고 나오면 다른 사운드 퀄리티 선호도를 가진 새로운 청취자 세대래. 그럼 누가 봐도 어때? 4번 선지 이상적인 사운드 퀄리티가 일치해야 합의해. 틀렸지. 다른 사운드 퀄리티라는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차적 그리기를 밑줄만 잘 쳐놔도 웬만한 오답 선지가 제껴진다고. 왜? 이게 중요 내용이니까. 그 뒤에도 쌤이 맨날 얘기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7번 문장에 Prefer MP3 to CD quality audio 이 부분 한 번만 가볼게요. 옆에다 한번 적어보자. 쌤이 시즌1 수업에서도 강조했고 얼마 전 시즌3 구독, 좋아요 수업하면서도 엄청 강조했는데 Prefer A to B 정말 중요한 표현이다. 왜? B보다 A를 선호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비교 구문이다. 비교 구문 핵심 내용 비교 대 상대해줘 생각하면서 밑줄 쳐놨어도 잘했고 적어도 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부등호 표시는 해야 된다. 적어도. 왜?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도 뭐보다 뭐하다 이건 알았어요. 부등호 표시 딱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르고 틀리는 5번 선지 같은 거 안 고른다고. 5번 선지 뭐? CD 퀄리티 오디오에 대한 선호의 부활. 이거 누가 봐도 MP3 선호한다는데 CD 퀄리티 선호가 부활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쌤이 하라는 것들이 여러분 나 알잖아. 내 쓰잘데기 없는 거 시키는 애가 아니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문제 몇 문제 더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물론 본인이 지금 맨날 감았거나 하나만 틀린다. 그럼 뭐 그냥 문제 많이 풀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복습하고 배웠던 거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자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해볼게요. 여기 8번 문장에 indicate that 여기에서 연구 결과 느꼈어야지. 그치? 연구 결과 느껴서요. 어떤 말? 이 말. 리스너들은 점점 더 데이터 압축된 형태에 익숙해지고요. 그에 따라 리스닝 선호도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연구 결과로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좋죠. 데이터 압축된 형태에 익숙해져서 그에 따라 선호도를 바꾼다는 게 데이터 압축된 형태를 선호한다 이 얘기인데 뭐 이해가 됐으면 좋고 안 됐더라도 밑줄은 쳐져 있어야 돼. 그 다음 문장. The point is that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왔으니 입자적 그리기 14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조건 중요 내용이겠네요. 그 뒤에 한번 가보니까 while 나왔으니 딱 괄호 묶고 주절에 집중해야죠. 기술적인 향상이 향상된 사운드 퀄리티를 향해 노력하지만 뭐 리스너들의 기대치가 반드시 같은 경로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얘 주제만 잡아놓고도 틀린 친구가 있을 거야. 얘 주제만 잡아놓고도 틀린 친구들은 이걸 못한 거야. 혹시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첫 교재에서도 쌤 했고 두 번째 교재 순서삽입 교재에서도 첫 시간 했는데 뭐? 이 쌤 딱 봤을 때 이거 기억나? 쌤 기병쌤 이거 기억 안 나? 드림만 기억나고 내용이 기억 안 나 혹시? 쌤 기병쌤 이 더 쌤 반드시 해석하라고 하셨음. 얘도 해석해야 된다고. 왜? 봐봐.
기병이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라고 했으면 앞에 뭐가 있으니까 똑같은 짓을 했어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the same 같은 거 해석해야 된다고. 여기서 the same 앞에 나와 있는 뭐 얘기하는 거야? 향상된 사운드 퀄리티 얘기하는 거야. 즉 리스너들의 기대치가 향상된 사운드 퀄리티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그럼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한번 가볼까요? 향상된 디지털 사운드 퀄리티가 어떤지가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 그대로 집어넣어서 뭐라고 하면 돼? 리스너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리스너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이 문장 이해됐다면 뭐? 리스너들이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그대로 집어넣고 가장 가까운 고른다. 이 정도 마킹 딱 집어넣어야 답을 봤을 때 이거네 라는 게 보여. 1번. 그 소리의 인지적 가치에 있어서의 감소. 이게 바로 그 소리를 인지하기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인지한다라는 얘기니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선호하지 않아요.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필기본 참고. 할 수 있겠어? 복수 포인트는 indicate that 연구결과 중요해. the point is that 중요해도 있지만 예시하고 일반적에게 잘 밑줄 쳐놓고 비교구문 나오면 부동호 잘 쳐놓고 the same 같은 것도 대명사 같은 거니 꼭 해석하자. 이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저희 뒤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8번 문제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별표 5개 쳐주시고 자 여기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요거 일단 이 문제의 복습 포인트는 총 3개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개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빈칸 앞에 questioning의 별표 치고요. 어딘가에 옆에 어딘가에 한번 써볼게요. question이 무슨 뜻이야? 의문시하다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께 질문 한 번만 해볼게. 이 지문 안에 뭐를 의문시한다는 표현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런 마인드로 풀면 못 풀어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야. 뭐냐면 부정어, not을 포함한 이런 부정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갈 말만 찾으려고 하고 여기 들어갈 말을 찾아서 답을 고르려고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요즘 문제는 안 돼. 이 올해 6평도 있잖아. 사실 뭐가 제일 어려웠어? 물론 레전드 문제는 36번 문제긴 하지. 정답률이 11%였으니까. 근데 이건 정답이 A10이니까 그랬던 거고 냉정하게 이게 A12가 아니었으면 레전드 문제 급은 아니잖아. 그냥 괜찮은 문제 정도란 말이야. 레전드 진짜 어려웠던 문제는 31번이야. 여러분 이때 내가 해설강의하면서 왜 틀린 거라고 했어? 낫이 앞에 있는 거 분명히 보이는데 여기에 보존하지 않아? 보존?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틀린 거라고 했잖아. 기억나? 나중에 그럼 다시 풀어볼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거기다 꼭 잡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항상 부정어 유의해서 빈칸에 들어갈 만 고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부정어까지 포함해서 그 문장이 어떤 말이 나와야 할지를 마킹하는 거야. 부정어까지 포함해서 그 문장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어랑 빈칸까지 전부 다 이 문장 전체가 부정어까지 포함해서 이런 말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라고. 보통은 다 주제겠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이제 이걸 안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31번 올해 6평 31번 틀린 거야. 뭐? 선지를 빈칸에 넣고 부정어까지 함께 해석해야 돼요. 선지를 빈칸에 넣고요. 부정어까지 함께 해석해야 돼. 이게 예전부터 내가 이래야 되는 이유를 많이 설명하긴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 낫 같은 건 또 있잖아. 수식 범위가 지 맘대로야. 이만큼 꾸며줄 수도 있고 이만큼 꾸며줄 수도 있고 이만큼 꾸며줄 수도 있어. 규칙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선지의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고 싶으면 넣고 부정어까지 함께 해석해야 제대로 된 의미가 파악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not뿐만 아니라 뭐 avoid, question, refuse 이렇게 지문 안에 뭘 의문시한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이 부정어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문장이 이런 말이어야 돼 라고 마킹하고 그다음 선지 집어넣고 해석해봐야 답이 나온다고. 요즘 문제들은 다 그래.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챕터 4에서 배울 아주 중요한 건데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는 문장은 어떻게?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 문장은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수업에서 쌤이 가르칠 건데 그러니까 선생이 야 이렇게 해서 이건 이런 뜻이니까 얘랑 같은 말이잖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랑 같은 말임을 느끼고 싶으면 어떤 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면 중간에 그러나가 없다면 그 친구들은 무조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겠어? 그런 것들 요 두 가지를 한번 연습해 볼게. 가보자. 자, 얘는 사실 밑줄이 많이 쳐져야 정상이에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이 문제 풀 때요 2번도 밑줄 쳐지고 3번도 밑줄 쳐지고 4번도 밑줄 쳐지고 밑줄 너무 많이 쳐지는데 어떡해요? 라고 했으면 잘 푼 거야. 2번, 3번, 4번이 다 주제문이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그러나 하면서 사실은 과학과 역사가 대조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2번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고3 때부터 꿈이 학원 강사였는데 단 한 번도 바뀜이 없이 솔직히 말하면 영어 강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95%, 5% 정도는 국사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수업 들었던 국사 선생님이 책이 컬러였어. 그래서 컬러로 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우리 때는 다 모든 책이 다 흑백이었거든.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들도. 이 선생님만 컬러였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할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쌤도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취향 차이는 있죠. 근데 그건 느껴지잖아. 책 디자인에 돈을 진짜 미친 듯이 때려박고 있구나. 이 정도는 느껴지잖아. 안 느껴져? 야, 과제장에 그 질감 표시 그 들어가는 게 그게 예, 전국구 강사가 돼서 막 몇만 부씩 찍어내 교재비 하나도 안 들어. 원래 규모의 경제잖아. 저같이 애매따리하게 이제 서울에서 좀 유명하다. 그 정도면 이제 교재비가 근데 이제 아니고요. 교재 별거 아니고요. 난 이상하게 고3 때 낙천적이었던 게 난 내가 그냥 서울대 갈 줄 알았어. 서울대 가점수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 근데 그냥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서울대 영어교육과 되면 영어 강사 되고 나 그거보다 점수 좀 안 나와서 서울대 역사학과 되면 국사 강사 해야지. 3번도 점수도 안 나와놓고 근데 괜히 그냥 난 수능 날도 하나도 안 떨렸거든. 난 대박 날 것 같았어 항상.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맨날 찍고 틀리는 거죠. 맨날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찍어 틀리잖아. 그런 거 뿌록 터서서 다 맞으면 나도 서울대야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주 낙천적이었지.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뭐 서울대에 서자도 못 쓰지 당연히.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국사 선생님이 좋았던 이유도 있지만 왜 국사를 하고 싶었냐면 내가 국사 강사가 되면 재밌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예를 들면 난 지금도 국어 선생님들이 되게 부러운 게 모르겠어. 요즘 국어 수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10년 전이야 국어 수업을. 근데 난 문학 수업 같은 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 문학에 나오는 거 재현하면서 하면 재밌잖아. 예를 들면 문학 작품 뭐 있어? 기억이 안 나냐? 흥부와 놀부라고 쳐. 근데 이 새끼 이거나 쳐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재현하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국사 선생님도 사실 저희 학교 국사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수업을 하셔서 왜 저렇게 수업을 하시나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국사도 이러면 재밌잖아?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 같은 거 하면서도 네 추가는 알지 마라 막 이런 거 하고 막 고인도 할 때 우가 막 이러면 재밌잖아. 저희 때는 이제 국사가 선택 과목이어서 이제 탐구 과목이어서 엄청 중요했단 말이야. 우리 때는 탐구가 4개 들어갔으니까. 국사도 그래서 연도 외우는 게 중요했거든. 근데 여러분 임진왜란 예를 들면 몇 년도야? 1592년도잖아. 이런 것들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재현하면서 하면 재밌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 그래서 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돼서 다행이에요. 맞으니까 저 병신은 뭐지 이런 표정인데 네 익숙해요. 자 지금부터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일단 여기 왜 밑줄이 다 쳐져야 되냐. 다 A가 아니라 B다류들이 나왔어. 선생님 별표 5개씩 치는 뭐 요 2번 문장에서도 지금 뭐뭐가 아니라 뭐뭐예요 하고 있고요.
3번 문장에서도 뭐뭐가 아니라 뭐뭐예요 이러고 있고 4번 문장에서 rather than으로 뭐뭐가 아니라 뭐뭐예요 이러고 있으니 다 주제문인데 지금 너네 생각해봐. 잘 봐. A가 아니라 B예요. C가 아니라 D예요. E가 아니라 F예요. 이랬으면 뭐뭐가 아니라끼리 다 같은 말이고 뭐뭐예요끼리 다 같은 말이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글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 글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이걸 뭐 단어를 다 알고 번역 실력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글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럼 지금부터 얘는 다 밑줄이 실제로 쳐져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색깔로 한번 표시하면서 해볼게요. 봐봐. 역사적 진술은 진술의 증식에 프리미엄을 준대요. 근데 솔직히 이 말이 실전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다음 문장. 진술을 정제하는 게 아니라 진술을 refine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얘는 조금 이해돼. 뭐? 다양한 진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해가 돼. 그 다음 문장. 역사적 통찰력은 이전의 옵션들을 계속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약간 잘 모르겠어 뭐 하는지. 근데 얘는 돼. 뭐? 즉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래? 가능한 관점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진술을 refine하는 게 진실에 접근한다는 같은 말처럼 느끼는 거고 다양한 진술을 만들어낸다는 게 가능한 관점을 폭발시킨다는 같은 말처럼 느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문장도 이제 이해가 된다. 봐봐. 역사적 통찰력은 확정성과 정확성이라는 이전의 착각, 일루전하는 착각이죠. 착각을 드러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새롭고 대안의 진술을 만들어서 뭐가 아니라 진실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어때? 여기 진실을 아니라 이 말이랑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같은 말 아니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읽었어야 돼? 이 부분. 새롭고 대안의 진술을 만들어내서 확정성과 정확성이라는 이전의 환상을 드러내요. 이게 가능한 관점을 폭발시킨다는 같은 말이구나. 요 정도 생각하면서 읽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뒤에 한 번만 가보자.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확인해볼게.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From this perspective 하면서 빈칸 딱 나왔네. From this perspective 하면서 빈칸 딱 나왔네. 내가 무슨 말 하겠어? 말미 잘해. 이 아니라면 이거 기출 17에 32번에도 내가 그대로 적었어. 그 여행하는 지문. this 다음에 빈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앞내용 근거를 이용하라고. 나 오늘 3번 나온다 했다. 2번 했다. 바로 앞내용 그대로 근거를 이용하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 밑줄 쳤으니까 당연히 원래 근거를 이용했겠지만